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현 시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 옆에 있는 댓글란에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24년도 하반기 주도 업종을 정리한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AI까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장의 핵심 트렌드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하반기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 1위면서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는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왜 이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현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랠리가 기대되는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에 10만 전자 고지에 오를 수 있는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최고가가 8만 6천 원 정도였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8만 4천 원을 넘겼죠. 삼성전자에 대한 고점 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증권사가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무려 8조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30%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만약에 8조 원대를 달성할 경우에 2022년도 3분기에 기록했던 10조 8,520억 원 이후에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분야는 메모리 사업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약 5조 원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D램과 낸드에 대한 영업이익을 뜯어보니까 각각 3조 9천억 그리고 1조 원대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D램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31%가 나왔습니다. 1억을 팔면은 영업이익률이 3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겠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2%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낸드도 중요하고 D램 사업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집중해야 되는 분야는 D램 사업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이 D램 사업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을 필두로 반도체에 대한 랠리가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으로 그 시장에 대한 이슈가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 개발팀을 신설하면서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조직 개편을 몇 번씩이나 해왔었지만 이번에는 전현영 삼성전자 부회장이 후장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번째 인사이기 때문에 얘가 이걸 왜 인사를 이런 식으로 개편을 했냐라고 해서 봤더니 HBM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DS 부문장이었던 견기현 전 DS 부문장이 지난 3월에도 HBM 개발팀을 만들어서 HBM3와 HBM3 2등 특정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 신설팀과 그전 개발팀의 차이점이 뭐냐? 그전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 HBM3, HBM3E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 HBM 전담 조직은 특정 제품 개발, 즉 HBM3E도 있겠고 HBM4도 있겠죠. 그걸 넘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HBM
차세대 연구 개발에 힘을 싣는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에 급급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가 될 HBM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현재 SK하이닉스가 생산량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하이닉스는 2000 반도체 팹의 M10의 일부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련 태스크포스를 최근에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팹의 33,000제곱미터가량 부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요. 이르면은 2025년도 내년에 해당 라인에는 HBM 생산 기준에 맞는 클린룸도 설정이 되고요. 거기에 맞는 각종 장비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설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생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관련 업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랠리를 기대하는 투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파격적인 반도체 투자를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HBM을 필두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욱 큰 규모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겠죠.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직원 채용을 준비합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분야의 경력 사원을 모시기에 나서면서 인재에 대한 쟁탈전도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원래 7월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채용을 하지 않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반도체에 대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경력직부터 포함해서 수많은 분야에 대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만큼 두 기업 모두 다 인재 영입에 필사적이다라고 현재 시장이 분석하고 있고요. 양사 모두 다 구하고 있는 인재가 비슷합니다. HBM부터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기술 등 비슷한 사업 분야에서 인력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HBM 중요한 거에 대해서 모르는 투자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 범용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반도체 분야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 있을까? 슈퍼 사이클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가격에 대한 상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이 얼마 나올지 3분기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봤는데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낸드도 5에서 10%, 그리고 HBM을 포함한 디램은 8에서 13%까지 가격 상승이 나올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분기에만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이 크게 나오는 만큼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대한 반도체 상승 랠리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얘네들이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디램 생산 기지인 평택과 우시에서 생산량을 끌어올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천과 중국 우시에서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에서 디램에 대한 웨이퍼 투입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라는 지침이 나왔고요. 실제로 올해 2분기 디램 웨이퍼 생산량은 1분기 대비해서 약 27%가 증가합니다. 약 82만 장 정도가 나왔고요. 다가오는 3분기에는 88만 장, 4분기에는 90만 장까지 늘려서 4분기에는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중국의 우시 공장 2000 캠퍼스 M16 라인을 중심으로 웨이퍼에 대한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지금 범용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서 많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HBM이 돈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HBM이 부각되고 있는 거지 사실 범용 반도체도 거기에 따른 수요와 이익률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범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그리고 낸드 플래시까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TSMC가 올해 하반기에 공장 가동률이 100% 이상까지 나오고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생산시설 가동률이 100%를 넘기고 내년까지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나 파운드리 경쟁사들이 보통 평균 가동률이 70에서 80%대에 머무르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일부는 이미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가동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내후년 2025년도가 아니라 2026년도치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현재 엄청난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여전히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능 컴퓨팅부터 스마트폰 등까지 역대급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앞으로 줄어들 건덕지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 늘어난 투자 자체가 2025년도에서 끝나고 갑작스럽게 확 꺾이는 게 아니라 26년도, 27년도 늘어나거나 혹은 그 수요 자체가 유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올해만 반도체 생산량이 6%, 내년에는 7%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에 대한 성장률이 기대가 되는데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에 대한 성장률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580만 장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2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월 500만 장 생산량을 돌파한 다음에 내년에는 7%를 성장해서 약 540만 장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산량이 500만 장을 넘었는데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이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장비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이어졌었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재, 부품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아직까지는 비교적 덜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를 넘어서 투자에 대한 열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실적 성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올해뿐만 아니라 2025년도, 2026년도까지 꾸준하게 증가가 나옴에 따라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일본과 미국 장비사 대신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의 장비사들이 수혜를 받았었죠. 그 장비사들이 수혜를 받았던 만큼 소재와 부품도 함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특히나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테스트를 가장 1순위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 기업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이 지금처럼 낙폭이 나왔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기업은 리노공업입니다. 얘네가 반도체 후공정 중 테스트 공정이 사용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메모리랑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인 테스트 소켓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그 비중이 50%가 넘어가요. 한 57% 정도 되고 PCB, 정기적인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리노핀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무려 52% 정도 나오거든요. 즉 1억을 팔면은 5,200만 원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비메모리 테스트 소켓 시장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1위고요. 리노핀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만 고객사가 약 1,400개가 넘어서고 있고 총 고객사가 2,000개가 넘어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 소켓 부분 혹은 이 리노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압도적인 기업이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 성장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1등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기업 꼭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024년도 하반기 주도 업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한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실제 여러분들의 이메일이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름까지만 적으면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뭐 010 땡땡땡땡 같은 전화번호 혹은 생년월일, 집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전혀 적지 않아도 되니까 개인정보가 혹시 유출되는 거 아니냐, 개인정보가 적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컨텐츠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하단부에 김용민의 극비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해당 자료를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고요. 나는 자료집을 어플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롤을 하단부로 쭉 내리셨을 때 제가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할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극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해당 자료집 말고도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준 뭐가 있냐? 나는 이렇게 리노공업처럼 장기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말고 단기간에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해당 컨텐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부터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을 자세하게 적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군들 참고하셔서 해당 종목이 내가 봤을 때 괜찮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략을 하시라고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관련주와 함께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급등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는 급등주 분석이 있는데 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컨텐츠가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들 이용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